노래소리 꽃이 피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1,200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랍니다. 세부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이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 올여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온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열 질환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네. 예, 온열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신체를 유지하려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열을 계속 밖으로 없애야 됩니다. 네. 네, 우리 몸은 다행히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열을 땀으로 증발시키거나 호흡, 대소변을 통해서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온이 너무 높아지거나 또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몸의 열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흔히 더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온열 질환을 가지게 됩니다. 예, 나 더위 먹은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일사병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혹시나 일사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찬물을 계속 찾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현기증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먹은 것에 소화가 안 되고 설사 및 복통의 증상이 있고 그리고 몸에 열이 오르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어쩌면 지금 청취자분들 나도 그런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런 날이 하루 이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게 열사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 열사병이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일사병이나 이런 온열 질환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시고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그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열사병의 초기 증상은 뜨거운 곳에 있거나 이런 고온의 장소에 있을 때는 일단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휴식을 하고 그리고 물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온 음료나 또는 물 그리고 소금을 같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온 음료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필요가 갈증을 해소하는데 빨리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음료수를 고를 때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보다는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갑자기 이 상태에서 찬물을 많이 드시거나 산수건을 대거나 하면 오히려 장이 약하신 분이거나 또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설사나 또는 오한같이 몸을 떨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온수를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지근하게 해서. 그렇죠. 요즘같이 폭염이 심할 때는 사실 갈증이 좀 안 느껴져도 미리미리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게 더 중요할 것도 같은데 근데 보니까 그 일사병이란 것도 있고 열사병이란 것도 있는데 이 두 개는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이게 기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사병은 좀 경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열사병은 그보다는 훨씬 더 증상이 심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사병은 우리 보통 더운 공간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땀을 많이 흘릴 때 피로, 두통,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난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표현하고요. 근데 이와 다르게 열사병은 의식의 변화 그리고 고열, 땀이 흘리지 않고 이렇게 쓰러지는 다시 말해서 이제 아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때 생기는 응급의 상황이라고 보실 거예요. 이때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사망할 수 있는 것을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사병이 강해지면 열사병이고 그리고 일사병은 좀 일상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열사병이 의심됐을 때는 응급조치를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열사병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이게 온도가 우리 몸의 온도가 정상시에는 36.5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40도 심지어는 44도에 이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환자를 보게 되면 몸이 아주 뜨거울 겁니다. 이런 분들을 서늘한 그늘을 옮기고 옷을 다 벗기고 냉각요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아까와 다르게 열사병이 의심되는 분들은 신속하게 찬물이나 얼음물을 마시라고 담그거나 그렇죠. 마시게 할 수 있으면 마시지만 이게 몸에 대해서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찬물이나 얼음물을 가지고 와서 닦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급적 가능하다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식혀주고 닦여주고 그리고 허리띠나 오치에 조여진 부분은 풀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 상태에서 의식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식염수나 음료수를 먹이게 하는데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을 억지로 이런 물이나 음료수를 먹이다가는 이게 기도로 이게 물이 들어가서 더 심각한 흡인성 폐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분들은 억지로 물을 드시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응급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119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한 분은 119에 신고를 하시고 조치하는 것이고요. 이제 한 분이 계실 때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런 구호 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요즘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나 좀 더 취약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40 미만의 어린이나 75세 이상의 노인분들 그리고 당뇨나 이런 그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가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수에 쉽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탈수에 빠진 걸 몸이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사장이나 논밭, 과수원 같이 야외 작업자들 너무나 더운데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더더욱이나 취약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유가 또 이런 분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규정이 안전하라고 두꺼운 신발 그리고 작업복도 이게 통기가 잘 안 되는 두꺼운 옷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겁잖아요. 그렇죠. 무겁고 이럴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온열 질환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리 예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온열 질환 예방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온열 질환의 예방은 일단 고온 다습하고 고온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서 최대한 적게 노출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자분들은 중간중간에 휴식이나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무더운 여름에는 일반적으로는 식사를 제때 챙겨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온열 질환이 왜 중요하냐면 식사를 잘 못 드신 분들은 온열 질환이 이렇게 노출됐을 때 훨씬 더 체력적으로 안 받쳐주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 물을 충분히 흡수하고 고온 다습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소금을 중간중간에 섭취를 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잠도 충분히 자야 주무셔야 되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햇볕에 오래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이미 뭐 더위를 먹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는 또 이제 물 외에 또 다른 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좋은 그런 음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온열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두 가지의 식품을 이야기합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오이. 오이가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뜨거운 햇빛에 오래 노출되고 나면 오이로 피부를 마사지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드시게 돼도 수분이 많은 음식이기도 하지만 열을 내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이라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몸에 열과 습기를 제거해주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수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박도 더위 먹거나 갈증 날 때 시원한 수박 먹으면 이게 몸이 굉장히 편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역시 수분 보충 그리고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이뇨작용이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수박은 특히 이제 장이 안 좋은 분들, 몸이 찬 분들은 드시게 되면 설사나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행히 또 장점은 수박이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빨리 몸에 에너지로 당분이 필요할 때는 이 수박이 이런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추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 이제 열나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각자 수박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박이 이제 당분도 있고 수분도 채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효약처럼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아기들은 수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좋아하는 것을 많이 주는 잘 것이 먹기 때문에 또 제일 빨리 좋죠. 낫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폭염에 취약한 분들을 위한 대책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쪽방에서 계시는 취약계층 그리고 소방과 같이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은 돌봄 노인들에게는 쿨베개 매트, 쿨토시 같은 폭염 대책 지원을 좀 하고 저소득 가구나 관련 시설에 냉방기기를 좀 선풍기 같은 그런 걸 설치를 좀 도와주고요. 네. 그리고 피하지 못할 때는 쿨루프 같은 이렇게 더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정책이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 보장 같은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교수님 또 우리 폭염에는 일광화상이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광화상이 이제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화상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양광이 가장 강한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밖에 나가지 않고요. 혹시나 뭐 해쇼 같은 그런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받는 게 좋은데요. 예, 예. 이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SFP라는 수준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30보다는 50이 좋고 50보다 70이 좋은 것처럼 예, 예. 숫자가 높은 것을 쓰고 그리고 충분히 받도록 하시고요. 사실 더 좋은 방법은 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긴 옷이요? 요즘에는 그렇죠. 예, 예. 요즘에는 수영복도 여러 종류가 긴 옷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있는 긴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이 차단제를 바르는 것보다 더욱더 효과적이고요. 이런 긴 옷으로 이렇게 막아지지 않는 부분만 자외선을 수시로 바르면서 물에 식혀나가면 계속 바르는 습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쿨토시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긴 옷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더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하지 못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은 것처럼 평소에 이렇게 충분히 쉬고 그리고 충분히 자고 잘 먹는 습관이 더위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더위 먹지 않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난번에 그 기상청에서 또 사무관님 인터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제일 중요한 게 물, 그늘, 휴식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잘 지키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네. 폭염이 또 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폭염에 대해서 좀 간과해서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끝으로 교수님만의 이 여름을 잘 나는 건강 비법이 있다면 한 15초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열대야 때문에 너무 힘드실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잘 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원래 찬물에 샤워하는 것도 잠자기 한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샤워하시고요. 직전에 샤워하시면 잠을 깨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운동은 무조건 자기 1-2시간 전에 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